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죠. 누군가가 한 번 빠지면 그걸 끌어내기란 정말 힘든 일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딸이 고통받는 걸 보게 될 정도로 구할 방법이 없을 때까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게 더 끔찍하죠. 이야기는 이 아저씨에 관한 겁니다. 그는 처음에 어렵게 살면서도 잘 키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간단히 먹고 살 수는 없죠. 채식도 아니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는 자신의 복을 다 소진했어요. 복이 다 떨어지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한번 집안 사람에게까지 닿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저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위이 언의 귀신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로엔마 엘리위이 언에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재미있게 즐기시려면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빨리 시작해볼까요? 이제 귀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전할 위이 언과 함께 김린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DM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이공에 살고 있습니다. DM은 이야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삼촌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즉, 그의 어머니의 남동생입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이름과 고향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코칠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는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코칠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죠. 사실 그 당시 코칠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는 뭐든지 하며 살았고 누가 뭐라 하든 다 했죠. 시간이 나면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팔곤 했습니다. 생선 장사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벌어도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였죠. 코칠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가난은 계속되었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죠. 코칠은 집에서 새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에모라고 부르기로 하죠. 첫째는 타이, 둘째는 탐. 막내는 엘로시입니다. 새 아이를 코칠의 생선 장사로 먹여 살리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죠. 배고픔과 배부름이 항상 함께했어요. 이건 이 집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DM은 어릴 적에 그런 걸 다 봤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코칠의 집에 놀러 가곤 했죠. 그 집은 오래되어서 낡고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야를 꺼내서 물을 받아야 했죠. 코칠의 아이들은 서로 붙어 있었어요. 옷은 서로 돌려 입곤 했죠. 큰 아이가 입고 나면 작은 아이가 다시 입곤 했습니다. DM은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칠은 정말 착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그를 계속 가난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탐과 엘로시가 학비를 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칠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려고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은 그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는 빌려주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두 거절했어요. 코칠이 집에 돌아와서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코칠은 항상 앉아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죠.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한숨을 쉬며 하늘과 땅을 원망했어요. 왜 남들은 적게 일하고도 잘 사는지. 나는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결국 지쳐버렸어요. 사람들이 그의 하소연을 듣고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가난하면 누구나 한탄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난이 계속되면 사람은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 경계선은 정말로 미세하죠. 한번 잘못 발을 내디디면 정말로 큰일 나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걸 깨닫죠. 코칠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여러분. 그날 코칠은 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가끔 장사를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었죠. 그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듣곤 했어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코칠의 한탄을 듣고 친구도 지쳤어요. 그래서 친구가 조용히 제안했죠. 너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니? 내가 좋은 기회를 줄게. 가서 생록을 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성공하는 건 바로 그 덕분이야. 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코칠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그런 유혹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요. 생록이란 건 신이나 부처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저쪽의 생록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손에 넣으면 큰일 난다고 소문이 나요.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않죠. 코칠은 두려워서 거절했어요. 아니,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그건 너무 위험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와 아이들은 누가 챙기겠어. 처음에는 그 친구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강요하지 않았죠. 그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찾아.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술을 마셨어요. 그 일은 지나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말은 코칠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졌어요. 그 씨앗이 적절한 기회를 만나면 바로 싹이 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세요? 정확히 그 순간에 코칠은 큰 비대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사실 코칠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원금을 마련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코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줬고 기한이 다가왔지만 갚지 못했어요. 그날 채권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죠. 모두가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코칠은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서 얼굴을 감추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감히 할 수 없었죠. 얼굴이 마치 파란 잎 같았어요. 코칠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어요. 그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죠. 사람들이 떠난 후 코칠은 담배를 계속 피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정말 심각했죠. 그 수치스러운 장면이 코칠을 궁지로 몰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간절해지면 결국 무언가를 하게 되죠. 코칠은 며칠 밤 동안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친구가 한 말이, 그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코칠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친구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에게 멀리 사업을 보러 간다고 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을 비웠죠. 어디 가냐고 물어도 코칠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돈을 벌러 간다고. 그리고 짐을 챙겼어요. 코칠은 며칠 동안 집에 있어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밤에 그렇게 누워 있었죠. 계속 밖을 내다보며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며칠째 소식이 없자 코칠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이 모두를 소름 끼치게 했어요. 코칠은 한밤중에 돌아왔어요. 조용히 문을 두드렸죠. 열어보니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눈이 빨갛고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작고 긴 캐프 하나였어요. 코칠은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코칠은 캐프를 조심스럽게 놓고 가려야 했어요. 그날 이후 그곳은 금지된 장소가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코칠은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3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죠. 코칠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때 그의 얼굴은 정말 차가웠죠. 코칠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곳은 밤늦게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매일 밤. 내가 거기서 뭘 하는지는 내 일이라고.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기억해?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또한 불안한 마음이었죠. 남편이 너무 진지하니까. 아내는 감히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로 코칠의 집은 조용해졌어요. 매일 밤 촛불이 타오르고 안에서 붉은 빛이 가득했어요. 안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 향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한 달쯤 지나고 코칠은 확실히 번창했어요. 정말 눈에 띄게 번창했죠.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코칠은 빚을 내서 모두 모아서 큰 생선 가게를 열었어요. 그 가게는 정말 무엇을 해도 잘 됐어요. 무엇을 해도 잘 됐죠. 물고기가 얼마나 나와도 다 팔렸어요. 집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사람들도 찾아왔죠. 사람들이 몰렸어요. 코칠의 가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상인들은 가끔 옆에 앉아 지루해하고, 그런데 코칠의 가게는 물고기가 무겁게 쌓여 있었어요. 숨 쉴 틈도 없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코칠은 동물도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물 키우는 거 아시죠? 19번 나비, 21번 닭. 그 닭도 그렇게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동물을 선택해도 다 맞았어요. 어느 날 코칠은 꿈을 꿨어요. 검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가게 앞에 서서 코칠에게 2숫자를 주었어요. 아침에 그 숫자를 적었죠. 정말 강하게 베팅했어요. 그날 오후 정확히 맞았어요. 그날 코칠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는 큰 잔치도 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 코칠은 길에서 번호판을 보고 그 번호를 베팅했는데 맞았어요. 사람들은 10명이 모두 졌는데 코칠만 계속 이겼어요. 돈이 마치 물처럼 들어왔어요. 돈을 세는 게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어요. 코칠은 수십 년 동안 가난했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완전히 변했어요. 옛날에 지붕이 있는 집은 그는 버리고 벽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벽은 반짝였고 문도 튼튼했죠. 문은 확실히 잠겨 있었어요. 그날 새 집들이에 코칠이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새 오토바이도 샀어요. 손목에는 멋진 시계를 차고 있었죠. 아이들은 더 이상 헐렁한 옷을 입지 않고 잘 차려입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렇게 가난하다가 갑자기 풍족해지면 누구나 의심하게 마련이죠. 매일 저녁 상인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었어요. 세상에, 그 놈이야. 예전엔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긴 걸까? 진짜로 그런 돈은 깨끗하지 않아요. 어딘가에 뭔가가 얽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과 함께하는 건 정말 기쁜 일이죠.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어릴 때 코칠집에 놀러 가면 항상 신났어요. 과자도 있고 새 장난감도 있었죠.
밖에서는 모두 코칠이 잘 살게 됐다고 말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거겠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 엄마와 함께 코칠의 집에 새 집들이 가던 때. 그때는 어렸고 호기심이 많았죠. 집안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갔죠. 손을 뻗어 그 물건을 보려고 했어요. 그때 코칠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디서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코는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때 코의 표정은 정말 엄격했어요. 코가 나에게 속삭였어요. 그 방에는 어른들의 물건이 있다고. 아이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방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만 느꼈죠. 그 이후로는 그 방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커서 그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무서웠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루하루 쌀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충분히 먹고 살았죠. 더 이상 빚을 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방의 일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바뀌었겠구나. 하지만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기쁨은 정말 짧았어요. 행복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코칠의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코칠의 성격이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점점 더 화를 내고. 정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데 이상한 건 코칠은 그 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어디서 돌아오면 항상 문을 잠가버렸죠.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밥 먹으라고 부르기도 했죠. 코칠은 그냥 지나치곤 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 본 쪽을 바라봤죠. 밤이 되면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문을 닫고 자곤 했죠. 그 소리. 그 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끔찍한 소리였죠. 어느 날 밤 깨어났어요.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는 계속 반복되었어요. 누군가 음식을 씹는 소리 같았죠. 그렇죠. 계속 쩝쩝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끔은 입을 다물고 있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코칠은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웠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돌아봤죠. 그때 코칠이 옆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 그 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죠. 아침까지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코칠에게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코칠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가 소리쳤죠. 내가 물어보지 말라고 했잖아. 마지막 경고야. 그 본의 일에 간섭하지 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의심을 안고 지냈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매일 밤 코칠은 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사 음식을 가져갔죠. 가끔은 생고기와 함께. 가끔은 밥과 계란. 어떤 날은 죽을 가져가기도 했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죠. 코칠이 음식을 치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쓰레기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박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누군가가 다 먹어치운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그 본의 일은 코칠의 집사람들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그는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왔죠. 코칠의 집에 들렀어요. 그는 그 본 안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기름 램프가 켜져 있었고 코칠의 그림자가 선반 앞에 앉아 있었죠.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꼭 해야 해. 그걸 듣고 소름이 끼쳤다고 하네. 코칠의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 작은 그림자야. 그 옆에 앉아 있었어. 그때 그는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봤지.
그 그림자는 사라졌어. 그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갔어.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떨고 있었어. 또 다른 날, 엘로 씨와 유 씨가 있었지. 그 애들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들이 그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코칠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 그는 불을 끄고 소리쳤어. 그 아이는 정말 많이 울었어. 코칠은 그 아이에게 소리쳤지.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너는 왜 들어온 거냐? 너 죽고 싶어. 다음에 또 들어오면 내가 때릴 거야. 알겠어. 엘로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는 엄마 뒤로 숨었지. 그는 울면서. 나는 그때 아무도 그 방 근처에 가지 않았어. 그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애는 없었어. 진짜로 애들이 다 그 방을 무서워했어. 그냥 지나가면 느껴졌어. 그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 그런데 그 안은 차가운 느낌이었어. 어떤 애는 말했어. 밤에 자다가 꿈에서 낯선 사람이 지켜보는 걸 봤다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코칠에 개가 있었어. 몇 년 동안 키운 개야. 그 개는 정말 순했어. 그런데 그 개는 매일 밤 울었어. 그 개는 방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어. 그 털이 쭈뼛 서 있었지. 그 개가 울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 내가 쫓아내려고 해도 전혀 듣지 않았어. 그 개는 방 안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어. 그랬어. 며칠 후, 그 개는 밥을 안 먹었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 결국 죽어버렸어. Cậu bảy. 개가 죽은 후에도 그는 멀쩡했어. 그는 여전히 괜찮았어.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지.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 그런 상황을 보니 예전에는 그 개를 정말 사랑했었거든. 이 개는 코칠이 어릴 때부터 키운 개야. 그리고 이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 해. 코칠이 불러들인 그 존재. 절대 공짜로 주지 않을 거야. 그가 꾸민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야. 절대 그냥 주지 않을 거야. 그걸 키우면 자신에게도 대가가 돌아온다. 그 대가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집에서 먹어야 한다. 첫 번째 목표는 탐이다. 코칠의 중간 아이, 탐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너무 힘들어 보였다. 열이 나고 몸은 차가워졌다. 모두가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다.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했다. 그런데 계속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다. 탐는 계속 힘들어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정상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창백해졌다. 밤에는 계속 뒤척이며 잠을 못 잤다.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아침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때 코칠은 돈이 좀 있었기에 탐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아무 병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쇠약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영양제를 처방해 주었다. 한 달 동안 먹었지만 탐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약해졌다. 여기저기 다녀도 소용이 없었다. 코칠은 남쪽 의사에게, 북쪽 의사에게까지 갔다. 약을 지어주고 먹였다. 쓴 약이 계속 이어졌다. 탐는 그 약을 먹는 게 무서웠다.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정말 돈이 얼마나 낭비된 건지. 탐는 점점 더 쇠약해졌다. 어느 날 밤, 탐는 매우 높은 열이 났다. 무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탐는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은 어두웠다.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엄마, 저기 앉아 있어요. 엄마, 저기 서 있어요. 코칠은 힘을 주어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탐는 계속해서 불안해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섭게 변해 있었다. 코칠은 거의 밤을 새우며 그녀를 지켰다. 탐는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코칠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듣고 코칠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때부터 코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픈 아이를 보았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 병은 코칠이 그 캐프를 깨뜨린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말하면 바나나가 무섭다. 그날 코칠은 거래하러 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열어보니 상황이 심각했다. 중간에 나가보니 어쩐지 슬픈 마음으로 확인해 보았다. 머리를 쑥 내밀었다. 아직 뚜렷하게 보기도 전에 코칠의 차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왔다.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다. 말하자면 달려가서 머리를 잡아당겼다. 얼굴이 어두웠다. 2시간 동안 집이 무너져 내렸다. 결혼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그 병이 내가 그걸 가져온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니? 솔직히 말해줘. 그 슬픔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말해봐. 코칠은 절대 참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너의 병은 땅과 관련이 있어. 날씨가 변덕을 부린 거야. 그 슬픔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코칠이 소리쳤다.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보라고. 더 이상 방치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코칠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듣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니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밖에서 자고 있었다. 들리니? 슬픔 속에서 코칠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그는 물건을 더 많이 샀다. 그는 기도를 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누워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아이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었다. 무언가가 내 아이를 해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계속 앞서 나가니 매우 불편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도 알겠죠. 코칠이 돌아와서 나에게 전해주었다. 누가 돌아오면 그가 전해주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목숨을 요구했다. 그 대가는 코칠의 피와 생명으로 계산되었다. 돈이나 금으로는 계산되지 않았다. 더욱 무서운 것은 코칠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계속 버텼다. 그 슬픔을 안고 있었다. 그는 슬퍼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탐은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한 곳에 누워 있었다. 그때는 아직도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그곳에 누워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바람이 어떤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눈물을 쏟았죠. 죽은 살죽도 삼킬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매일매일 힘든 날이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프더군요. 탐은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정신이 또렷했어요.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작은 목소리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말했어요. 엄마, 나가자. 침대 발치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엄마는 듣고도 손발이 떨렸어요. 엄마는 나를 꼭 안아줬어요. 안 돼. 하지만 아이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기도했죠. 부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시길 기도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이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일 밤 엄마의 아이를 요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죠. 발이 쿵하고 떨어지면서 깨어났더니 탐이
그녀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작은 몸이 그곳에 누워 있었죠. 몸은 차가웠고 눈은 크게 뜨고 닫을 수 없었어요. 입은 살짝 열려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전해주죠. 탐은 떠나버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매우 분노에 차 있었어요. 마치 억울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떠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소리쳤어요. 한 번 크게 외쳤죠. 그 소리에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모두가 소란스러웠죠. 정말 소란스러웠어요. 누군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엄마는 다시 누워서 울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절망스러웠죠. 남은 아이들도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서로를 안고 떨면서 울었죠. 그 집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비극이 찾아왔어요. 머리에 수건을 둘러싸고 이웃들도 걱정하며 왔지만 모두 두려워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그녀의 죽음은 정말 이상했어요. 병이 나지 않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죠.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뭔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코칠이에요. 그가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때 그는 정말 절박했어요. 그의 얼굴이 가장 무서웠어요.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제는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내 딸을 데려가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말을 들으면 모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코칠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잃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가 불러들인 존재가 목숨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정말로 잡아가려 할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처음 그 존재를 불러들였을 때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항상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해요. 누가 그 뒤에 숨겨진 대가를 생각하겠어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되면 정말로 끔찍해요. 탐을 묻고 나서 모두가 그 집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집은 불안정했어요. 탐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건들이 저절로 부서지고 정말 이상했어요. 밤이 되면 집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소름 끼쳤어요. 불을 켜고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밥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통해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가장 아픈 건 바로 이거예요. 탐을 묻고 난 그날 밤 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안에서 누군가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막 세상을 떠났는데 코칠은 여전히 그 의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밖에서 듣고 있던 나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떠올리면 다시 두려워졌어요. 그들은 감히...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큰 아들 타이의 차례가 왔어요. 그도 탐처럼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차가워지고 식욕도 없었죠. 피부도 창백해지고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로 두려웠어요. 그 존재가 아직도 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아이를 데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타이를 안고 울며 하늘을 원망했어요. 또 다른 아이를 잃어야 한다니. 그때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조상님과 가족을 위해 제사를 준비했어요. 조상님과 가족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드리려고 과일을 놓고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고 슬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제사를 많이 지낼수록 집이 점점 무거워져요. 향의 연기가 올라가면서 계속 맴돌고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제단 위에 검은 연기는 계속 쌓이고 잘라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제가 기도를 드리면 집이 점점 더 차가워져요.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아이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게 느껴져요. 계속 누워있고, 그러고 있어요. 조상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마치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 결국 스승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스승님을 모셔오고 주변의 스승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스승님의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몸이 좋지 않으니 죄송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간절히 부탁했지만 스승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급히 나가서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스승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더 강력하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집에 들어오자 향을 피우고 보니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손을 흔들며 무언가를 쫓아내려 하셨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 집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른 곳에 더 능력 있는 분이 있으니 가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면 꽃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런 스승님들이 도망치는 걸 보니 여러분도 이 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절망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누워 있었고 안에서는 그 슬픔을 간직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스승님이 와도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어요. 한 번 친척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한 스승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은 민속적인 분으로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이에요. 매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스승님은 매우 까다로우세요.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인연이 있어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급히 짐을 챙겼어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출발했죠. 길이 험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야 그 스승님의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 집안이 마치 시장처럼 북적였어요. 모두가 해결할 문제가 있어 여기 모인 거죠. 저는 앉아서 번호표를 받아야 했어요.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처럼 기다렸어요. 정오가 가까워서야 제 차례가 왔어요. 스승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간절히 부탁했죠. 선생님, 저희 집을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이미 잃었어요. 이제 또 하나 잃게 될까 봐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는 간절히 애원하며 목이 쉬어갔어요. 눈물은 계속 흘렀죠. 선생님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선생님이 코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알았나요? 그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집을 둘러보며 멈췄어요. 그리고 코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그의 기색을 살폈어요. 집을 바라보며.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가 한마디 했는데 코칠은 얼어붙었죠. 이 집은 뭔가를 기르고 있어. 오래전부터 말이야. 그것이 집안의 피 속에 스며들 정도로 말이야. 남들은 숨길 수 있지만 나는 숨길 수 없어. 코칠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죠. 그동안 의심했지만 코칠은 계속 부인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정확히 짚어냈죠. 선생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슬픈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죠. 그 순간 코칠은 급히 그를 쫓아갔어요. 그의 입은 떨리고 있었죠. 그 방은 뭘 숨기는 방이야. 하지만 선생님은 손을 내밀며 이해하라고 했어요. 한마디 하자마자 그는 힘을 주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이 집에서 다 죽어버릴 거야.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맞지? 선생님은 그를 위협했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그 안에 숨겨진 물건을 꺼냈죠. 집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코칠은 그걸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여자는 그 물건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선생님은 그 물건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그리고 코칠을 쳐다봤어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코칠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실을 털어놓았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상인이 말한 대로 했어요. 멀리까지 가야 했죠. 겨우 그곳에 가서 이걸 가져왔어요. 코칠은 그때를 회상했어요. 사람들이 잘 기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대가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코칠, 그는 정말 고민했죠. 그도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난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죠. 코칠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어요. 대가를 이해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세이투는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것들은 항상 대가를 숨기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어요. 그 후 세이투는 앉아 있었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이 일의 대가를 설명했죠. 코칠처럼 생 LOC를 하는 방식이죠. 그건 그냥 생 LOC 아니에요. 그건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대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푹입니다. 자신의 푹죠. 그리고 아내와 자녀의 푹. 조상님들이 남긴 것까지. 코칠은 그 푹을 가져갔어요. 모두를 걸고 눈앞에 돈과 바꾼 거죠. 그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 것들은 자신을 요구하죠. 그러면 대가로. 그건 자신의 푹을 소모해요. 자신의 푹가 고갈되면 그건 다른 사람의 푹으로 넘어가죠. 자식은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거죠. 그게 바로 탐이 사라진 이유예요. 그리고 타이도 병이 들었죠. 세이는 코칠을 바라보며 또 한마디를 덧붙였고 그 말에 BA 카컹콩 참았어요. 그의 가문의 푹. 그는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조상님을 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것도 린도 없어요. 결국 그건 그의 잘못이었죠. 자신의 몫을 다 팔아버린 거죠. 조상님이 사랑하셨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BA 네일은 여기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도 조상님이 없었던 이유가 그게 뭐였냐면 조상님이 자손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푹, 그 몫이 코칠에 의해 다 팔려버린 거죠. 조상님이 사랑하셨지만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문은 코칠이 스스로 닫아버린 거죠. BA는 그때 코칠을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가득 차서 BA는 몇 번이나 코칠에게 물어봤지만 코칠은 계속 숨기고 부인했죠. 자식이 잃어버린 후에야 그걸 꺼내놓은 거죠. 만약 그때 코칠이 솔직하게 말했다면 탐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코칠은 그런 말을 듣고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잘못이 바로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남길 수 없었어요. 코칠은 욕심을 부리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죠. 그걸 통해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그 아이가 모든 고통을 겪게 되었죠. 코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어요. 코칠은 다시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이 집과 아들을 구해달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코칠만 바라봤어요. 그가 말하길 코칠의 상황은 정말 소름 끼친다고 했죠. 그는 그 캐프는 없앨 수 있다고 했어요. 무고한 아이에게 닥친 업보는 떼어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코칠의 부부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그 캐프는 없애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팔아버린 복은 어떻게 되겠냐고. 하늘도 스스로를 팔아버린 사람은 구할 수 없다고. 이해했죠? 그 후 선생님은 행동에 나섰어요. 그는 그 캐프를 뒤로 가져갔어요. 어떤 일을 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다루며 안에 있는 슬픈 물건들을 다루었어요. 그는 그 안의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져서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이제 그걸 떼어내면 주인에게 반격할 거라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그가 감당해야 해. 그건 항상 그렇게 해왔죠. 특히 타이와 엘로시는 무관한 사람들로 그저 피해를 입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새 모녀를 업보에서 떼어내기로 했어요. 그는 꼭 이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 땅은 여전히 위험하니까. 선생님은 타이를 위해 의식을 마쳤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 그 아이는 정말 건강해졌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죠. 코칠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과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선생님은 세 사람에게 각자 보호를 위한 부적을 주었어요. 부처님을 많이 외우라고 하셨죠. 많은 선행을 하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마무리했어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죠. 돈이나 친구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코칠은 선생님의 말처럼 되었어요. 그 캐프를 풀자마자 복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복이 갑자기 오진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방식은 탐을 괴롭혔어요. 물고기가 자연으로 돌아가 팔 수가 없었어요. 모두 상해버렸죠. 하루가 지나면 악취가 나서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팔던 게 쏟아지듯이 팔렸는데 지금은 썩은 물고기만 팔리고 있었어요. 나는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다른 데 가서 사지. 왜 여기서 사? 결국 큰 손해를 봤지. 손해가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어. 그리고 동물 기르는 일도 있었지. 예전엔 어디서나 잘 맞았는데 지금은 잃는 것만 가득해. 코칠은 나무에 의지했어. 더 많이 잃을수록 돈을 더 쏟아붓고 그렇게 회복하려고 해도 점점 더 나빠져. 예전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돈은 동물 기르는데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나서 또 낚시하는데 돈을 쏟아붓지. 돈이 다 나가버렸어. 정말로 그 길을 따라가고 말았지. 번호로 들어온 만큼 번호로 나갔어. 한 푼도 남지 않았어. 그 집은 그렇게 됐고 결국 코칠은 집을 팔아야 했어. 모든 것을 팔아버렸지. 차도 다 잃었어. 고작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코칠은 다시 물에 빠졌어. 지금은 다시 빈털털이야.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지. 지금은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야. 예전엔 아내와 아이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 하나를 잃었어. 아내와 나머지 두 아이는 다 떠나버렸고. 하지만 가장 슬픈 건 돈 문제가 아니야. 코칠의 몸 상태가 말이야. 그때부터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때론 맑았다가 때론 흐릿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 그는 집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 무엇이든 보고는 중얼거렸고 누가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았어. 가끔 한밤중에 혼자서 돌아다니기도 했지. 가끔은 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사람들은 코칠이 지금은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고 있다고 했어.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상점 사람들이 코칠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모두 고개를 저었지. 코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지금 코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지. 상점 아줌마들이 탐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그 더러운 돈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누구와도 오래 함께할 수 없을 거야. 누군가는 탐가 불쌍하다고 했지. 평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건 아버지의 탐욕 때문이야. 내가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코칠은 더 이상 듣고 이해할 여유가 없었어. 이제는 스승의 말을 듣고 테이와 엘로시를 데리고 외가로 가서 새로 시작하라고. 그때는 일을 시작해야 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교육하는 게 더 쉬웠지. 일을 하면서 번 돈은 모두 모아서 절에 공양하고 탐을 위해 기도를 했죠.
그 집을 떠난 날부터 두 아이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공부도 잘하게 되었죠.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어요. 밤에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DM이 고향에 갔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코치를 방문했었다고 했어요. DM은 그를 보며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에 코치른 사람들로 북적였죠. 먹는 것만으로도 배가 고팠어요. 지금은 혼자 앉아있죠. 집 앞에서 옷은 깨끗하고 수염과 머리는 엉망이에요. DM이 코치를 부르죠. 그가 고개를 들었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어요. 그리고 코치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중얼거리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DM은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DM은 지금도 코칠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죠. 정신이 예전처럼 맑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코에게 밥이나 죽을 가져다 주곤 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죠. 이건 병이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타인이 지은 업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죠. 이건 코가 자신의 복을 팔아버린 결과예요. 스스로를 팔아버린 사람은 하늘도 구할 수 없죠.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DM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DM과 가족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키식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해주세요. 또 라이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하세요.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든 키식스, 자신이나 친구,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들의 동의를 얻어 보내주세요. 어니 영상을 만들어 모두와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